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밤 9시 52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좀 나와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한다는 점, 세로로 영상이 올라간다는 점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이번 설 연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장이 문을 닫으니까 해외장만 한 번씩 저녁에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유튜브는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죠? 정상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늦었는데 오늘 시작이 좀 늦었는데 얼렁 한국장 마감 어떻게 됐는지 보고 해외장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만기 일이었죠. 옵션 만기 일이었는데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흐름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오전까지 해서 옵션 양매도 콜도 죽고 풋도 죽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가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이 상방으로 또 다시 위쪽으로 또 방향을 잡으면서 지수가 또 변동성을 살짝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421.25, 4.15포인트 상승 마감했죠.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만기 주 여기 8, 9, 10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아무튼 옆으로 기긴 겼습니다. 옆으로 기면서 그 비쌌던 옵션 프리미엄을 결과적으로 다 까먹긴 했습니다. 그 전광판에 있는 가격들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번 월물 거 이제 오늘 만기가 된 옵션을 살펴보시면은 참 아무튼 그렇죠.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녹화할 때 분명히 이 양쪽에 있는 이 등값 420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이 옵션 양합이 9.0이었죠. 이 양합이 9.0이었는데 이거 두 개 합친 게 9.0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 거덜나 가지고 아무튼 1.3 양합이 1.3 정도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흐름에 이렇게 그 콜도 죽고 풋도 죽고 하던 이런 흐름에 지금 변화가 나타날련지 근데 오늘부터 좀 자세히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오후에 이제 지수가 오르면서 이렇게 보시면 3월물, 차월물인데 이렇게 콜옵션들이 외가까지 다 변동성을 많이 주면서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477이 최외가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외가 콜인데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도 150%씩 올랐다는 얘기죠. 이렇다는 얘기는 오늘 변동성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요. 지금 이제 앞으로 지수가 또 폭등을 할 수 있을 거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건 여전히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콜옵션이 이렇게 그 우상향하고 있고 정배열 상태였다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상향의 정배열은 아니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역배열 상태로 다시 드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콜옵션이 초초초초 대박이 나겠냐?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11월, 12월에 대박이 날 때 그렇게 대박이 났긴 났었어요. 그렇게 대박이 났긴 났었어. 근데 어쨌든 11월, 12월은 진짜 뭐 2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그런 아주 뭐 10년, 2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굉장한 시세인 거고, 과연 그런 시세가 이번에도 또 나올지는 어떤 확률적인 생각을 이제 어떤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과연 그런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일이 이번에 또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일단 확률은 좀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 얘가 일단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하고 있긴 하니까 일단은 패턴이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추가적으로 변동성 확대될 수 있을 거냐?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뭐 저의 생각이긴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제 나온 음봉, 어제 만들어놨던 요 음봉의 의미는 상당히 이제 이 축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음봉의 의미가 좀 많이 사라진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오늘 이 모양이 나왔다면은 결과적으로 어제 만들어놨던 여기 어딘가에 있는 어떤 저항대,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지수는 어떤 박스권의 가능성, 전 지금까지 417, 430 박스권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다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했어야 되는 자리에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제 있는 음봉, 어제 만들어놨던 저항들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보고 있는 건 이렇다는 거죠. 앞으로 어쨌든 오늘 상승 마감을 하고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터졌는데 일단 콜옵션의 모습이 좀 옛날과는 다르게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막 폭등할 거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선물 지수로 놓고 보면은 어쨌든 다시 417, 430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선물 시장 지수만 놓고 봐도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아무튼 지금까지 이 최근에 만기 주에 만들어 놓은 이 모습으로 지수를 이야기하면 일단 하방 경직성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래쪽으로 잘 안 빠지려고 하는구나. 오늘 빠졌어야 되는 날인데 안 빠졌으니까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아무튼 풋옵션 쪽을 보시면 뭐 아직 저점은 깨지 않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어떤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차월물 풋옵션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최근 2거래일 동안 뭐 어딘가를 붕괴는 시키지 않고는 있지만 이거를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고 싶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콜옵션은 뭐 변동성을 뭐 주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콜옵션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보시면은 뭐 쭈루룩 빠지다가 뭐 한 2, 3거래일 정도 오르고 뭐 쭈루룩 빠지다 2, 3거래일 정도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패턴대로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 빠지고 이제 오늘 하루 양봉 나왔으니까 이 양봉을 베이스로 해서 또 몇 거래일 동안 또 오를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걸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죠? 방향성이 아직 회색 구간이라는 표현을 요즘 제가 쓰고 있는데 뭐 오늘 이렇게 콜옵션이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내일도 양봉 나오면 이제 콜옵션은 더 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내일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설 연휴에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안 좋았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 이거 음봉 나와버리면은 이 오늘 나온 양봉은 또 의미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아무튼 종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콜옵션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는 어렵지 않겠냐. 지수는 하방 경직성 정도를 확보했고 결과적으로 417, 430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 있고 뭐 이런 모습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했고 오늘 좀 재밌었던 건 삼성전자가 어쨌든 마지막까지 약세를 좀 보였다는 거. 삼성전자는 무너져야 될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국 지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었었는데 어째 지수는 상승을 하고 그 삼성전자 대장주는 시가총액 400조짜리 종목은 오늘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하여튼 뭔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뻥이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뻥이거나 아니면 지수가 뻥이거나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오늘 저게 좀 독특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뭐 코스닥 인버스나 뭐 선물 뭐 곧버스나 뭐 이런 것들 다들 뭐 어디 기준으로 보시는지 아시죠? 뭐 아직 코스닥 인버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에 아직 충족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뭐 매집 정도는 가능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죠? 곧버스 차트만 봐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굉장히 밀집이 돼 있죠. 이렇게 짧은 박스 안에요.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어딘가로 변동성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어디로 갈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아무튼 뭐 콜옵션의 건강 상태도 별로고 풋옵션의 건강 상태도 좀 별로고 다만 이제 오늘 콜옵션이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은 보여줬으니까 콜옵션들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줬으니까 일단 월요일날 콜옵션이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고요.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은 한국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된 것 같고요.
환율 좀 한번 살펴볼까요? 환율 살펴보기 전에 제가 그 맨날 보여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는 거.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느냐, 축소했느냐 여부를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여기 800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800원 위안 흡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겨요. 그 인민은행에서 뭐 금리를 봐라라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계속 유동성은 꾸준히란 표현도 좀 뭐한가요? 하여튼 좀 시원시원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긴축이라고 하기까진 뭐하고, 하여튼 애매한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점은 계속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이 이제 오늘 터진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환율을 좀 잠깐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늘 굉장히 강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 1110원이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1110원이 추세 전환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1106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회색 구간으로 내려와 버렸는데, 근데 이런 날 하필이면은 오늘 그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뭔가 좀 수상하긴 수상합니다. 세상이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위안화 고시환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산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으로 완성이 된다라면 오늘 이 8시간 55분이 지나서 이게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게 되겠죠. 하여튼 웃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민은행이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유동성을 애매하게 지금 긴축도 완화도 아닌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좀 어떤 위안화의 환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시 환율 말고 역외 환율을 봐도 뭐 어쨌든 똑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역외 환율 같은 경우는 요렇게 쌍바닥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원화가 요렇게 오르다가 푹 자빠진 날에 이렇게 위안화하고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또 달러도 올라오고 있다는 게 어쨌든 정말 재밌는 점이긴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도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는 거의 뭐 90 초반까지 내려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래 꼴에 보이시죠? 거의 90 초반까지 내려왔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서 어떤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마감을 한다, 만약 이대로 10시간 53분이 지나서 이대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90 초반대, 뭐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 대한 이 지지력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91을 넘어야 추세 전환이라고 인정을 할 건데, 여기 있는 91이란 자리를 넘어가야 추세 전환이라고 인정을 할 건데 아직까지 추세 전환까지 오지는 않아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떤 그 회색 구간으로 전반적으로 좀 접어 들어왔습니다. 예, 이 가장 강하게 이렇게 올랐었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110원이라는 어떤 기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다가 넥라인 붕괴시켰다 지금 다시 넥라인을 회복한 상황이죠. 얘도 좀 지금 이제 방향성을 좀 뭐 애매하게 된 거고, 우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91이라는 요 넥라인을 이거를 91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 했었다 지금 다시 밀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아래 어딘가에서 좀 지지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위안화 같은 것들은 뭐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요렇게 산바닥, 그리고 역외환율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그 쌍바닥 가능성을 뭐 보이고 있다. 요런 점들.
전반적으로 어쨌든 어떤 큰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한 번 더 위쪽으로 살짝 더 변동성을 줄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본 김에 그 오래간만에 유로존 한번 볼까요? 독일 한번 볼까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어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께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패턴들이 좀 보이고 있다. 고점에서 이렇게 어떤 그 저항을 누적하는 이런 패턴들이죠. 그런 패턴들이 좀 다시 한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비슷비슷하죠. 결국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저항이 무겁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좀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좀 뭔가 자꾸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다. 뭐 유로존 모습은 이렇다라는 점 정도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요 정도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3월 달에 이렇게 폭락을 했었고 그리고 그 3월 달 직전 저점 3월 달 직전 저점보다 살짝 더 넘어서 신고가를 쓰긴 썼는데 뭐 일단 힘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쯤인가 봤는데 어떤 뭐 더블딥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로 그 유로 스톡스 50 지수 같은 걸 봐도 지금 보시면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이렇게 보시면 저항을 확인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3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하면서 어딜 밀리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지켜는 봐야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안 좋긴 안 좋다. 뭐가 많이 약하긴 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범유럽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3월 달 여기 코로나 저점 아직도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다. 확실히 유로존이 약하긴 약하네요.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당장 꺾인다는 건 아니고요. 그죠? 뭐 이런 모습들 단기 고점 정도의 냄새 정도가 뭐 현재 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오늘 밤 미국은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하여튼 지금 이제 보셔야 될 점은 이 미국장을 보셔야 될 거는 예전에 그 변동성 지수가 보시면 이제 다시 20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거, 20, 21, 22 요 부근까지 내려왔다는 게 어떤 일단 포인트이긴 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더 이상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변동성이 앞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변동성이 죽기는 좀 어렵고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폭등이거나 폭락이거나 뭔가 하여튼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 폭등을 한다 하더라도 폭등한 뒤에는 보통 이제 뭐 되돌림 같은 게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긴 하니까 하여튼 뭔가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거나 뭐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조만간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깝깝하죠. 요즘 좀 보고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여러분들께 언제나 뭐 그냥 차분하게 보자라고 하긴 하고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그래도 나름 조금 좀 기대를 하긴 했었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정도 빠져주면은 그래도 좀 하방 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쏠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렇게 장 막판에 콜대박 주면서 마감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실망을 하긴 했는데 뭐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지금 430 뭐 박스권을 돌파한 척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일단 뭐 그렇게 큰 어떤 실망이나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뭐 차분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밤에 그죠? 지금 현재 0.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는 20대로 와 있으니까 하여튼 이제 변동성이 더 이상 줄어들긴 힘들 거고 이제 변동성이 슬슬 확대가 돼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요. 지금 S&P의 모습은 이렇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 번씩 쭉쭉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관심 종목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도 금리는 좀 빨리 올라가고 있는 금리가 아니네. 잘못 눌렀네요. 요게 금리죠. 채권 가격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금리는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텔레그램에서 봤었는데 하여튼 요즘 전 세계 금리가 심상치가 않나 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방금 본 건데 오늘 일본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 국채 선물이 굉장히 빠르게 빠졌다. 뭐 여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거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채 선물이 오늘 굉장히 20년 만에 뭐 최고치로 빠졌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본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직접 한번 저기 차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시장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점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더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연휴 기간에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이제는 아무튼 뭐 미국장이나 저녁 되면은 잘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컴퓨터가 아니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이게 더욱더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걸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저녁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